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연방항공청, 미항공우주국의 운영개념서를 기초로 한국형 CNSI 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AAM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이어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운영개념서를 완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통신은 UAM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망과 안정적인 통신체계 운영을 위해 선택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요구도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은 회랑별, 도심 상황별 설계 기준, 공대지, B2B, 위성통신 등 기존 무선통신과 원활하고 안전한 무선 링크 구축, UAM 안전운항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 및 지상 기반 CNS 자산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항법은 향후 도심에서 운항이 증가할 경우 기존 항행시설 또는 초기 구축한 항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항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시는 도심 공역에서 UAM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유발 대상의 식별 추적에 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국방 UAM AAM용 CNSI 체계는 도심 운항 시스템과 다른 수준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킹이나 재밍을 막기 위해 저궤도 위성 시스템, 국방 전용 오지, 육지 통신망 등이 필요하다. 자율비행은 3단계로 완성이 가능. UAM AAM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UAM AAM은 조종사나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드론과 달리 유인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다. 당연하게 탑승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 자율비행은 3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1단계는 조종사가 탑승해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에 대한 승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2단계는 조종사와 지상 조종을 병행하는 자동운항이 도입된다. 기체에 탑승한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곤 운항 개입을 최소화한다. 3단계는 조종사가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완전 자율운항을 완료한다. UAM AAM을 도입한 후 대규모 운행이 가능해지면 고장, 기상 대응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자율비행이 100%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더라도 운항 밀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자율비행의 대량 채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는 교통혼잡에서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동부터 시작해서 응급군안, 관광, 물류수송 등으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물류수송과 같은 영역은 안전 이슈가 약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UAM AAM의 자율비행에 대한 연구는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키티오크사가 공동 설립한 위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위스크가 개발한 2인승 eVTOL 항공기 코라가 자율비행을 위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다. 항로에 접근하는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경로 안내, 버티포트 이착륙 관제에 필요한 위성, 카메라, 안테나, 착륙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위치 탐지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다른 민간 기업도 자율비행을 위한 기체관리 시스템, 지형, 장애물 및 접근 비행하는 다른 항공기 식별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의 문제, 안전성의 확보, 규제기관의 허가, 버티포트 등 인프라의 구축 지연 등으로 UAM AAM의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용 UAM AAM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는 오랜 운항 이력에도 잦은 추락사고로 악명이 높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